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탄핵과 특검 전국에 대한 분석을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유 민속놀이 중에 하나죠. 씨름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씨름 한 번 안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씨름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놀이인데요. 하지만 민속놀이인 씨름의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 유네스코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씨름,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천하장사 출신의 이태현 용인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죠. 경기도에 있는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한 해 관리비만 해도 25억 원이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경기도가 공사 입찰 전에 건축, 소방, 전기, 용역 등의 부문에서 쓰일 비용을 미리 살펴보고 비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원과 성남 등 2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모범 사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m Your Babe Tonight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은 씨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덩치가 작은 씨름 선수가 좀 세밀한 기술을 써서 덩치 큰 선수를 다 넘어뜨린 걸 보면은 짜릿했는데요. 우리 어느 학교 운동장이나 가면은 씨름장 하나씩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민속놀이입니다. 씨름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식어서 고민이 많던 씨름인들의 감회는 남다를 것 같은데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가까이 모래판에서 인기를 누렸던 씨름계의 황태자, 천하장사 출신의 이태현 용인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청취자분들에게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네. 이태현 교수님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틀린 게 없는지 좀 봐주세요. 네. 천하장사 3회, 그리고 백두장사 네. 20회, 통산 40회 우승의 씨름계 황태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태자라는 거는 좀 인정하시는지요? 좋은 닉네임을 붙여주셔서 팬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교수님의 준수한 외모 덕도 이 황태자 별명에 만들어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씨름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기분이 어떠세요? 씨름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사람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이제 이 계기로 해서 씨름이 다시 좋은 또 인기와 온 국민들에게 다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예. 씨름은 사실 우리가 고유의 민속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실 씨름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예전에 네.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 가면 구석에 항상 씨름장이 어디 가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이렇게 씨름으로 해서 뭔가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교수님하고 한 연배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때 씨름 정말 많이 했고요. 또 명절 때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계셔서 저도 덩달아 보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요즘에 열기가 식은 거에 대해서? 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어린 초등학생의 뭐 학교 수업이 있지만은 이제 그것들을 놀이로서 생활의 일부로서 못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게 좀 아쉽고요. 예. 이제 과거에는 말 그대로 놀이 문화나 이런 생활의 모든 것들이 씨름에 접목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전문화된 수업 과정과 이렇게 모든 것이 짜여 있는 틀에 박히다 보니까 그런 여유로움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처음에 씨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워낙 몸이 커가지고 예.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을 키가 어떻게 되시죠?
90.5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의 운동을 축구, 배드민턴, 육상 이렇게 다 하다가 씨름 딱 했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구나 싶어가지고 예. 네, 여러 가지 운동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씨름에 전념하게 되었죠. 초등학교 4학년. 예. 사실 그 정도 덩치면은 그 초등학교 때 여기저기 운동부에서 다 탐내잖아요. 네네. 근데 씨름을 했을 때 이거구나 느끼셨구나. 네, 그럼 심지어는 뭐 씨름을 하고 있는데 예. 대구에 계신 중학교 농구부 감독님께서도 야, 농구 한번 할 생각 없냐라는 생각도 되게 받았었는데 예. 네, 씨름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농구를 해도 196cm시니까 신장이 충분히 뭐 덩크슛도 가능할 키인데 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씨름판에 들어서시고 뭐 운동하시면서 대학 진학까지도 하시면서 뭐 바쁜 운동 생활 하셨고요. 네네. 이제는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계시는데 요즘에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씨름을 좀 더 알리고, 또 씨름에 대한 제가 했던 한 30년 가까이 씨름 생활을 토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또 인기 스타가 오니까 사람들이 일단 거기서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씨름에 대해서 어떤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강의를 다니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과거의 씨름 1세대부터 이제 씨름의 출범 시기 때부터 말씀해 주시면은 그때 그 씨름을 봤지 추억의 씨름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씨름에 대한 이제 나의 도전 의식과 그리고 씨름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제 설명해 주면은 우리나라 씨름에 이런 면모가 있구나. 또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되니까 이제 나이 든 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나 같이 이제 어울려서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예. 이태영 교수님은 이제 프로 데뷔하자마자 바로 이 천하장사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에 또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이게 인기를 끌다가 이 IMF 때쯤인가요? 그때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씨름단도 덩달아서 좀 힘들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끊기고 사람들의 관심도 좀 줄다 보니까 다른 외국에서 온 그 상업적인 스포츠에 좀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도 잠깐 프라이드 이종격 투기에 도전을 잠깐 하셨었어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셨는데 씨름이 그만큼 다시 돌아오게 할 만한 매력이 있는가 봐요. 네, 그렇죠. 이제 씨름이 붕을 하다가 1998년도에 IMF 때 이제 기업이 힘들어지면서 씨름 팀들이 다 해체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협회 사장들과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대거 운동을 그만두게 되고 나라가 또 힘들다 보니까 또 이제 씨름을 관람한 사람들도 또 한두 명씩 못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박자가 한번 묶이는 바람에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 저도 그때의 흐름을 타다가 쭉 인기를 얻었지만은 세때까지도 같이 보고 그래서 제가 잠시 일본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오게 된 매력은 씨름에는 다른 종목이 없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이라는 정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승부의 냉혹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겨도 이 사람들의 너그러움이 있고 패배해도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이 모래판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는 지면은 그러면 졌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씨름에서는 패배하면은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격려의 말들이 워낙 더 많아지고 승리는 패배자들도 같이 어울려서 같이 축하해주고 이런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정의라는 우리나라 정서에 가장 맞는 이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우리 씨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스포츠 뭐 옥타곤이라든지 뭐 이런 링 같은 거랑 달리 모래판은 왠지 더 따뜻한 느낌도 들고요. 맨발로 그 모래를 밟았을 때 그 왠지 더 포근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자, 요즘에는 이제 대학에서 모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고 뭐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지난해에는 그 후배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모래판에 가서 한번 그 왕년에 잘하셨던 기술이 있잖아요. 그 들배지기하고 밭다리 걸기. 맞습니다. 그거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제가 이제 영인대학교에 부임하면서 이제 재작년부터 작년 이제 팀의 우승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재작년에는 또 제
제자 한 명이 대학생 신분으로 천안장사 2품까지 오른 기록을 했거든요. 26년 만에. 김양희 교수님이 대학생 때 결승 올라가서 우승을 했는데 26년 만에 대학생 용인대학교 김재환 선수가 그때 당시는 대학생 신분으로 26년 만에 결승전에 올라가 기록을 이겼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저도 뒤에서 막 내가 박다리 치고 싶고 막 들배지게 하고 싶고 이 손발이 오그라져가지고 지금도 이제 제자들의 가르침 한 번씩 보면은 좋은 경기 애들이 막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면은 나도 막 모래에서 막 같이 서가지고 지도하면서도 같이 막 몸이 움직여지면서 한 번씩 그래도 이제 학생들하고는 지금도 한 번씩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니 처음에 이태용 교수님이 그 천하장사 우승했을 때가 20살이니까 그 나이 때 이제 제자들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 우승할 때하고 교수님 본인이 우승했을 때 천하장사 타이틀 얻었을 때하고 어떤 때가 더 기쁘다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때라고 말하기는 이제 둘 다 똑같은 느낌이고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처음 보면 우승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감정의 기쁨이. 그렇구나. 이런 것 때문에 지도자들이 기쁨의 환희 그리고 제자들이 양성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애정이 더 각별해지더라고요. 한번 우승을 시키고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서 오는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야, 이런 느낌을 서로 같이 학생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나 또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인기 스타들은 자기 재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지도자 자리에 가면은 아니 나는 이렇게 쉽게 되는데 쟤는 왜 못하지? 이런 얘기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처음에 부임하고 나는 이게 되는데 얘들은 학생들은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한 1년, 2년 동안 들었는데 저도 이제 지도를 하면서 같이 배워가는 거죠. 지도하는 방법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비워놓고 하나씩 다시 집어넣자 생각으로 저도 이제 5년 동안 학생분들은 나한테 배우고 나는 학생들한테 배우고 같이 배우다 보니까 아마 용인대학교 씨름부가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이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씨름이 지정됐는데 또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유네스코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려면은 일단은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더 사랑받는 스포츠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더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씨름을 볼 수 있게끔 다시 이제 씨름판을 좀 더 재미있고 관객들 끌어올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게 씨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은 거기에 동감할 수 있는 자기 기량과 박진감을 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사람들이 씨름을 보면은 정직과 승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씨름 팬들은 우리 것이니까 당연히 봐야 한다기보다 우리가 씨름판에서 이제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씨름판에서 배울 거리를 무엇인지 있는 찾아보고 거기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교육 현장으로서 해주면은 아마 더불어서 다 좋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씨름 선수들이 일단은 기술 연마를 해서 우리 관람객들을 이끄는 게 급선무고 우리 또 국민 여러분은 뭐 색안경 끼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의 스포츠로 봐주면은 우리가 또 씨름이 다시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현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땀과 눈물, 나눔과 웃음이 흐르는 생활 속 다양한 현장 이야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양은순이라고 합니다. 조금 힘들었죠. 작년 한 해 뭐 나라도 그렇고 저희 애가 작년에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다행히 많이 다 나아졌고 이제는 괜찮다고 6개월 뒤에 오라고 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가슴은 먹먹했지만 올해는 조금 더 밝은 해를 보면서 해돋이를 보면서 밝은 날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만 있고 진짜 애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셋이거든요. 2017년에는 저희 가족 행복하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제 둘째가 취업을 해야 돼요. 대학 졸업하니까 좀 좋은데 취업했으면 좋겠고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쟤도 지금 병원 갔다 와서 괜찮다 하니까 앞으로 저렇게 건강하게만 커졌으면 좋겠어요. 첫째 승기나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힘들지만 앞으로도 계속 너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고, 둘째 강이야 좋은 직장 구해서 취업 잘 됐으면 좋겠고, 막내 우리 집 늦둥이 준엽이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빠도 서운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신랑도 사랑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노원구 중계동에 사시는 양은수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우리네 모든 엄마들이 생각하는 우리 가족 걱정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작년에 조금 아팠는데 다행히 나았다고 참 다행입니다. 아이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겠지만 양은수님은 자녀분이 3명이나 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첫째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둘째는 이제 대학 졸업반이니까 좋은 직장 구하길 원하고, 또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 둘째하고 막내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대단하십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길 바라고 있으신데, 그래요. 요즘에 취업 걱정 때문에 또 걱정 많으실 거고, 또 막내 세대는 또 둘째, 첫째 세대하고 조금 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도 고민하실 텐데,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겠죠. 우리 양은수님, 엄마의 마음 말대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은수님께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건 100원의 비용이 듭니다. 두 번째 달에 사랑가 듣고 와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바로 여행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새해 행사를 거하게 하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감기 걸린 목소리로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취재하셨으니까 그럴 텐데. 네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바다가 힘차게 밀어올린 아침 해를 한 손에 품어올리는 포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를 깨우는 바다의 아침 인사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예.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애국가 영상에 나올 만한 곳이잖아요. 포항 그렇죠. 호미곶 맞죠? 맞습니다. 예. 하늘과 바다, 바람과 햇삼을 벗어나가는 땅 포항인데요. 예. 그곳에서도 가장 빠른 일출이 뜨는 호미곶으로 가겠습니다. 예. 포항 호미곶은 그냥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지만 네. 일출 명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월 1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기도 하고 예. 1월 1일 뉴스에 꼭 등장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 호미곶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일출 명소는 바로 상생의 손인데요. 예. 정말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그 상생의 손이 아침에를 이렇게 품은 듯한 일출 풍경을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이고 뭉클해요. 예. 이번에는 가지는 못하고 뉴스였는데 그게 꼭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여기를 되게 여러 번 갔었거든요. 꼭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면 많은 분들이 그곳에 해를 기다리세요. 예. 그리고 간혹가다 아침에 해가 뜨지 않고 비가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손가락 5개의 손끝에 갈매기들이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사진. 그 풍경도 재미나고요. 예. 그리고 처음 가시는 분들이 당황하시는 게 이게 상생의 손이잖아요. 예. 왜 상생의 손이냐면 육지에는 오른손이 있고, 그러니까 바다 쪽에는 오른손의 모습이 있고, 육지에 바로 왼손의 형상이 또 하나 있잖아요. 예. 두 가지의 손이 합쳐진다는 의미에서 상생의 손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 바다 쪽에 있는 게 8.5m고요. 육지에 있는 게 5.5m래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게 더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게 그냥 바다에서 해를 품어올리는 손이 아니라 그 인류의 화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이어서 상생의 손이고 그 손으로 떠오르는 그 일출의 가장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또 몰랐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 갈매기가 손가락 끝마다 앉아 있는 것 사진도 많이 찍지만 올리시잖아요. 그 해가 떠오를 때 절묘하게 그 해를 담은 것 같은 그런 그렇기도 하고 걸 그 순간에 찍으려고. 날아오르기도 하고요. 묘하게. 맞아요. 여기는 뭐 명소 중에 명소인데 네. 여기 호미곶 근처에 뭐 한낮이나 저녁에 즐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상생의 손이 있는 그쪽은 호미곶 그 광장이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곳인데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호미곶 등대가 있어요. 1903년도에 세워진 건데 첫 번째 등대는 팔미도잖아요. 예. 팔미도 등대가 1903년 6월에 세워졌고요. 이 호미곶 등대가 1903년 12월에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만들어진 등대인데 일단 이 등대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짙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축물도 되게 유명해요. 예. 높이가 한 26.4m 정도 되는데 광복 이전에는 가장 높았던 그 건물이래요. 예. 건물을 딱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데 지금 들어가 볼 수는 없어요. 일반인들은 이 6층 그 건물로 한 6층 건물 되는데 이게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로만 쌓아서 만든 건물인데요. 예. 정말 이렇게 유려하게 고와하게 흐르는 곡선이 굉장히 예뻐서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참 아름다운 사진 한 장 남길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이 등대 옆에는 국내 유일의 등대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등대박물관에 딱 들어서시면 국내 최초의 이제 우리나라 등대 인류 발전사를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류의 문화 역사를 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가장 이색적인 거는 과거에 우리 등대원이라고 하죠. 등대직이라고 하는데 예. 등대원들의 생활상을 담은 미니어처가 있어요. 오. 그들의 숙소와 그들이 생활했던 사무실과의 그런 미니어처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난했던 삶을 보실 수도 있고 그 전시물 중에는 그분들이 목욕했던 목욕통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근데 되게 외진 곳에서 되게 척박하게 사셨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다르게 알아야 될 과거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둘러보시면 좋고 근처에 있는 이제 다양한 뭐 해양수산 전시관도 있고 또 하나 등대 역사관 같은 데 가시면 요새 그 가상 체험 유명하잖아요. 예, VR 예. 그 뜨시고 나서 그 해상 체험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겨울 방학이잖아요. 예.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가셔서 등대도 보시고 바다도 보시고 일출 보신 다음에 다양한 체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등대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의 길을 인도하는 그렇죠. 희망의 불빛 그런 네. 상징으로 많이 이게 쓰였었는데 좀 외롭다는 것으로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 미니어처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자, 교통편을 중요할 것 같은데 포항 호미곶 쪽으로는 어떻게 갈까요? 저는 이렇게 갔어요. 원체 멀어서 신경주역 그 KTX를 타고 신경주역에 내리면요. 예. 신경주역에서 포항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신경주역까지 한 2시간 걸리고 신경주에서 포항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두 개를 연동하시면 3시간 정도면 포항에 도착하실 수가 있는데 포항에서도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호미곶까지는 좀 걸려요. 예. 그래서 바로 가지 마시고 그 호미곶까지 가는 길에 영일대 해수욕장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호미곶반도 해안 둘레길이 만들어졌어요. 전체가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한 700m 정도 이렇게 그 해안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 가시기 전에 이곳저곳도 둘러보시다가 호미곶 근처에서 1박을 하시고 일출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네. 오늘도 하이라이트죠. 뭘 먹으면 좋을까요? 포항에 가면 남다른 국수가 하나 있습니다. 포항의 뭡니까? 향토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모리국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못 들어봤네요. 못 들어보셨어요? 모리국수. 모리국수는 쉽게 생각하면 해물칼국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아귀, 홍합, 꽃게 등 다양한 해산물을 넣고 펄펄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칼국수를 넣고서 그 고춧가루와 마늘을 넉넉하게 넣어서 얼큰하게 끓여내는 해물칼국수인데요. 예. 이게 시작은 그랬대요. 과거에 이제 구룡포에 있는 뱃사람들이 밤새 일하고 나서 남은 해산물 아무거나 들고 가서 이제 끓여달라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해산물 이것저것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넉넉하게 넣어서 부글부글 끓여냈는데 예. 이제 맛은 정말 얼큰하고 시원해요. 근데 이 모리국수라는 말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다양한 어원이 있어요. 식당에 한 아주머니는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먹는다 해서 모디국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일제시대를 거쳤잖아요. 예. 그리고 포항 구룡포에는 이제 일제시대 잔재가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해산물을 이것저것 모아 먹는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일본어 모리가 빽빽한 삼나무
빽빽한 삼자를 쓰는데 빽빽하게 다양한 해산물을 넣어서 먹는다고 해서 예. 모리국수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모두 재다 넣어서 끓여 먹는다고 해서 모리국수라고도 합니다. 어원이 많네요. 되게 많은데요. 예. 일단 정말 넉넉한 냄비에 지금은 1인 한 7,000원 정도 하거든요. 2인분만 시켜도 3-4분이 넉넉하게 드세요. 예, 정말 예. 냄비 가득, 면도 가득, 해산물도 가득한데 정말 먹다 보면 위쪽에는 면이 있는데 국자로 아래를 풀면 정말 예. 얼큰한 해산물들이 넉넉하게 나와요. 예. 그걸로 한 냄비 딱 뚝딱 하시고 나시면 정말 몸도 후끈, 마음은 훈훈해지십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보셨군요. 모리국수. 야, 네. 뭐 그냥 게, 홍합, 아귀, 오징어, 바지락 다 들어가고 칼국수 딱 넣고 칼칼한데. 그래서 모두 넣고 끓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포항 가시면 이 모리국수 꼭 한번 잡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의 신웅진 기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요. 서울 잠실에 있는 제2롯데월드가 오는 4월에 이제 전면 개장될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서 민관군 훈련이 펼쳐졌다죠? 네,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이제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특히 123층짜리 제2롯데월드 타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어제 107층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서 서울시와 소방, 경찰과 육군, 롯데물산 등이 합동 재난 훈련을 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건데요. 이 보통 일반적인 건축물은 이 불 때문에 정전이 될 수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죠. 그런데 예. 초고층 건물은 좀 다릅니다. 이 123층에서 꼭대기에서 있다가 불이 났는데 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한 2-3분 정도면 꼭대기에서 1층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예. 뭐 가정하기에는 좀 끔찍한 상황입니다만 이 나중에 제2롯데월드를 갔는데 불이 날 경우 꼭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이 승강기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하기에도 끔찍한 상황이지만 이런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문에 천연기념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동물원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서울대공원에서 AI가 발생해서 천연기념물인 그 황새하고 노랑부리 저새가 폐사를 했잖아요. 추가로 양선 판정받은 동물이 있습니까? 뭐 다행히는 없습니다. 이 서울대공원에 AI가 이게 확산하면서 대공원 모든 조류의 분변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요. 예. 현재 살아있는 새는 모두 AI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대공원 외의 한강과 한강 지천에 있는 야생조류 서식지에서도 이 분변 1,100여 점을 검사했는데요. 고병원성 AI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또 이 AI 불안이 커지면서 지난 1일에는 이 성북구에서 길고양이가 폐사체로 발견되면서 혹시 AI가 아니냐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이 길고양이도 AI가 아닌 것으로 1차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혹시 길가에서 이 야생조류나 고양이 폐사체를 발견하면은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 폐사체를 보시거든 국번 없이 120번 120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는 고기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뭐 네네. 익혀 먹으면 상관없다고들 하지만 일단 서울시가 AI에 감염된 고기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닭과 오리 판매점을 특별 점검한다고요. 네, 사실 이 AI 감염된 고기를 인간이 먹을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일단 AI 발생 지역의 닭과 오리는 엄격히 통제돼서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예. 유통이 됐다고 하더라도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혹시 모르니까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AI 고기가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특별 점검을 하는데요. 예. 이 점검 대상은 닭이나 오리를 가공해서 포장하거나 판매는 없애고 또 오는 9일부터 2주일 동안 공무원과 소비자단체가 합동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시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근로자 이사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 보고서 이게 뭔가 하고 다시 볼 정도로 좀 낯설었어요. 네, 이 노동조합의 대표나 종업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이 이사회는 우리가 이 노사라고 말할 때 사측인데 여기에 노조 대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연구원의 근로자 이사가 오늘 임명됩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배준식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을 서울연구원의 근로자 이사로 임명합니다. 비상임임 이사고 임기는 2019년 말까지 3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거쳐서 산하 투자 출연기관 중 13곳에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전국 최초로 의무화했는데요. 이 현재 통합을 준비 중인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도 이달 중에 근로자 이사 임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이 박원순 시장은 이 노동 존중 특별시인 서울의 핵심 정책으로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이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재계는 이 노동 이사제가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노사화합을 위해서 쓰는 정책인 만큼 이 실험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노래는 아나카람이 부르는 Close to You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o be close to you.